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소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신 HSK 5급의 쓰기 영역 문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죠? 자, 이건 우리가 쓰기 이 부분에서 100번 문제, 즉 HSK 5급의 맨 마지막 문제에 해당한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사진이 나오게 되면은 이 사진의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내용을 직접 꾸며서 80자 내외의 단문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단어 맞아요. 지금 졸업 가운 학사모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졸업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삐예 삐예 동사는 반드시 넣어야만 점수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사진 찍는 동작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사진을 잘 이 이미지를 잘 관찰을 하시고 꼭 들어가야 될 단어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동작 중에 사진 찍는 동작이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사진 찍다라는 단어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카메라라는 단어에서 착안을 해서 짜오시앙지에서 짜오시앙이라는 단어를 또 많이 쓰셨을 텐데 그것 외에도 또 우리 파이짜오라고 하는 동사 사진 찍다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 원어민 선생님이 만든 문장, 모범 문장으로 같이 학습하고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일단 원고지 시작하실 때 앞에 두 칸을 비우시고 우리 한글 원고지 쓸 때는요. 한 칸 비우고 시작을 하는데 중국어는 항상 짝수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두 칸 비우고 세 번째 칸부터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문장 부호도 한 칸씩 차지를 하고요. 문장 부호 뒤에 또 빈칸을 띄우지 않고 바로 글자를 이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원고지 용법에 맞추어서 내용 볼게요. 小丽今天毕业. 자, 小丽는 오늘 졸업합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우리가 쓴다라는 거죠. 为了能留下美好的纪念,他 땡땡땡. 자, 우리 为了 하게 되면은 개사로 무엇 무엇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뒤에 목적이 나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뒤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다. 뒤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다라는 내용이 뒷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 하기 위해서? 능 무엇 무엇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레오시아는 남기다라는 뜻이죠. 자, 무엇을 남겨요? 美好的纪念 아름다운 기념을 남기기 위해서. 보통 이 아름다운 기념을 남긴다라는 내용은 뭐냐면 좀 기억에 남는 사진을 찍어두는 것을 중국인들이 아름다운 기념을 남긴다 이런 표현을 비유적으로 쓰게 됩니다. 즉 지금 파이자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로 동사를 쓰지 않고 먼저 이런 표현을 써주는 거죠. 자, 아름다운 기념을 남기기 위해서 남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他一大早就起床开始打扮. 뒤에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나왔죠. 앞에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취한 행동. 그녀는 이따早. 이 단어 정말 별표예요. 아주 이른 아침. 매우 이른 아침을 중국어로 이따자오라고 합니다. 물론 공부하신 분들 뭐 새벽이라는 단어 알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早晨이라든지 칭천이라든지 아실 텐데 중요한 건 그 早晨, 칭천의 그 전이 이 쓰기 시험 이거 쓸 때 글자가 생각이 나냔 말이에요. 생각이 안 나요. 쓰면 돼요. 근데 이 밑에 이렇게 생각 나면 좋은데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생각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단어를 기억을 하느냐? 이 이따자오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칸도 세 칸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단어를 강력 추천할게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단어가 절대 뭐 레벨이 낮은 단어냐? 그렇지 않아요. 구어체에서도 정말 많이 쓰고요. 실용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매우 이른 아침 이따자오라고 합니다. 매우 이른 아침에 이 찌우는 어떤 느낌? 매우 이르다 벌써라는 느낌. 그래서 매우 이른 아침에 벌써起床 일어나서 기상해서 무엇하기 시작합니다. 开始打扮 치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따반이라는 단어요. 원래 이 빤이 사성 글자예요. 그런데 경성으로 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음하실 때도 따반 이렇게 길어지면 일성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따반
따반. 따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 경성으로 약간 사성 느낌 주란 얘기예요. 따반 하게 되면 무슨 뜻이에요? 이거 HSK 4급의 필수 단어죠. 치장하다, 꾸미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 4급의 쓰기 문제에서 이 화장하고 있는 여자들 사진하고 자주 나왔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를 화장하다로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 화장하다는 화종이라는 단어 따로 있어요. 이거는 화장 포함, 머리하고 옷 입고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치장하다, 꾸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따반에 반자 쓸 때 요거 앞에 부수 꼭 챙겨서 써주시고 자, 그러면서 和妈妈一起到学校后 엄마와 함께 到学校 학교에 도착한 후 发现 어떠어떠한 상황인 것을 발견했다라는 말이죠. 자, 뭘 발견했어요? 到处都是穿着毕业服拍照的人 到处 하게 되면은 도처 얘를 한자 그대로 읽으면 도처 곳곳이란 뜻이에요. 여기저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저기 도처가 都是 모두 무엇무엇입니다. 하게 되면은 어떤 의미를 나타냈냐면은 도처 곳곳이 무엇무엇이다. 즉 무엇무엇 하는 것이 매우 많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到处都是人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은 人特别多라는 뜻이에요. 到处都是 垃圾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저기 쓰레기가 널려져 있다. 쓰레기가 매우 많다는 뜻이 돼요. 자, 그래서 도처 곳곳이 모두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도처 곳곳이 모두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입고 BF를 입은 상태로 BF가 뭐야? 그 졸업 가운이죠. 그렇죠? 졸업식 때 입는 그 가운. 졸업 가운을 입고 사진을 찍는 사람입니다. 즉 졸업 가운 입고 사진을 찍는 사람이 매우 많다. 라는 상황을 지금 이렇게 문장을 만든 거죠. 大家都开心的笑着. 자, 모두들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주 즐겁게 기쁘게 笑着 웃고 있습니다. 그럼 사진 찍으면 웃어야겠죠. 그렇죠? 互相祝福 서로 축하의 말을 건넵니다.祝福 하게 되면요. 서로 축하의 말, 축복의 말을 주고받는 것을 祝福라고 해요. 祝福. 근데 이제 이 단어를 보면 많은 학생들이 祝贺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그쵸? 祝贺, 그쵸? 祝贺. 자, 이 쭈는 뭐 이걸 쓴 겁니다. 얘는 흐라고 읽어요. 祝贺 하게 되면은 이미 축하할 일이 발생을 해서 완결이 됐어요. 그럼 그 상황에 대해서 이미 승진을 했어. 그러면 승진 축하해요. 이미 예를 들어서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럼 대학에 합격한 거 축하해요. 이렇게 할 때祝贺니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라고 기원하는 의미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서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기원해줄 때는 祝福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서로 축하해주고 있어요. 서로 앞에 일어날 일을 축복해줍니다. 시황 그래서 뭐 하기를 바란다?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更美丽的明天 더욱더 아름다운 내일이 있기를 시황 바랍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갈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 메일리라는 형용사. 그리고 아까 아름다운 기념을 남길 수 있게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메이하오라는 형용사가 있었잖아요. 둘 다 이제 한국어 해석을 찾으면 아름답다 이렇게 돼 있어요. 메일리도 아름답다. 메이하오도 아름답다. 근데 보통은 구분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육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뭔가 구체적인 사물인 경우에는 메일리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추상적인 것 예를 들면은 아름다운 어떤 기념이라든지 그렇죠? 기념이 될 수 있게 아니면 아름다운 뭐 미래라든지 아름다운 뭔가 추상적인 것에 대한 수식을 해줄 때는 메이하오를 쓴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왜 메일리를 썼느냐? 사실은 앞에 있는 문장이 하나도 없고 그냥 단독으로 아름다운 내일이라는 문장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정석으로 하면 美好的明天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정석으로 하면요. 그런데 지금 이 전체 문장 안에서는요. 美好的纪念해서 이 형용사가 한 번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 원어민 선생님이
똑같은 형용사를 쓰는 것보다는 여긴 좀 다른 형용사, 아름다운 의미로 다른 형용사를 쓰겠다 해서 이렇게 쓰신 거거든요. 비유적으로 쓴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막 이런 말 쓰잖아요. 사실은 그런 말은 없는데 뭐 원래는 마음씨가 착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막 착한 몸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 착한 몸매가 어딨어. 그쵸? 원래는 그렇게 수식할 수 없는 것인데 이제 그런 비유적으로 썼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아름다운 예쁜 내일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썼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사실은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정석으로 할 때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을 꾸며주는 아름다운 것은 메이하우로 꾸며주시고 그다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풍경이라든지 경치 이런 것들에 대한 아름다움은 메일리로 꾸며줄 수 있다. 그걸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는 두 개가 너무 같은 형용사가 나오면 재미없으니까 원어민 선생님이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메일리를 쓴 거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장들을 먼저 화면을 정지하시고 숙지를 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연습해보시고 한자도 한번 써보시고요. 자, 이 뒤에서부터는요. 우리 한국어 해석을 보면서 한 문장씩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오리는 오늘 졸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샤오리, 今天毕业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체크할 게 이 毕业라는 동사 만약에 대학을 졸업한다, 뭐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이렇게 그 학교를 같이 언급하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은 어순이 毕业 뒤에다가 학교를 붙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올해 대학 졸업한다 그러면 다今年 大学毕业 이 毕业 앞에다가 학교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거 유의하시고 왜냐면은 이 毕业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이 동사 필하다 마치다 필하다 그리고 학업을 이렇게 해서 동사 플러스 명사로 되어 있는 이 합사 형태예요. 이미 이 필에 대한 목적어가 이미 붙어져 있어요. 이 뒤에 우리가 또 학교라고 하는 목적을 또 붙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B의 앞에다가 학교를 붙인단 말이에요. 만약에 학교라는 그 단어를 쓰고 싶다면은 목적어 자리에 놓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자, 아름다운 기념을 남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앞절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라는 의미의 웨일러가 생각이 나야 돼요. 자, 그다음에 아름다운 기념을 남긴데 남기다는 우리 레오시아 썼고요. 아름다운 기념, 뭔가 추상적인 거, 그렇죠? 美好的纪念을 남길 수 있다. 우리 넝도 여기다 추가적으로 넣어볼 거예요.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꾸미기 시작했다. 자, 여기서 기억하실 거 아침 일찍 매우 이른 아침을 아까 제가 어떤 단어 강조했죠? 이따자오. 그렇죠? 이따자오. 아침 일찍 일어나起床 꾸미기 시작할 시 나반인데 여기서 또 빼놓으면 안 되는 양념이 하나 있어요. 이르다라는 느낌을 더 더해줄 수 있는 부사가 있었잖아요. 뭐 있었죠? 지오가 있죠. 지오가 있었어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확인해 봅시다. 为了能留下美好的纪念，他一大早就起床 해서 꾸미기 시작, 开始打扮. 자, 엄마와 함께 학교에 도착한 후 어떠한 상황인 것을 发现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엄마와 함께 和妈妈一起到学校后发现 제가 여러분 기억 잘 나시라고 발견했다 먼저 앞으로 해석 빼놓은 것 뿐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이런 상황인 걸 발견했다 이렇게 해도 발견하다 동사를 앞으로 빼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발견한 상황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볼까요? 和妈妈一起到学校后发现 자, 뭘 발견했어? 도처 곳곳 여기저기 우리 따오추 많아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都是穿着毕业服 자, 이 졸업 가운을 입고 拍照的人 사진을 찍는 사람이 많다라는 걸 발견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아까 제가 사진 처음에 이미지 보면서 이 단어 꼭 들어가야 해요라고 했던 것 중에 사진 찍다 拍照꼭 알아두시고요. 자, 모두들 다 즐겁게 웃으면서 서로 축하해주면서 더 아름다운 내일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모두 우리 따지야 쓸 거고요. 이 따지야라는 단어 자체가 많은 수 복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또 중국 사람들은 자동으로 어떤 부사를 넣어주느냐? 또 넣어줍니다. 그래서
大家都 즐겁게 웃으며 开心的笑着 그죠? 즐겁게 웃으면서 서로 앞으로 어떻게 되라고 기원해 주는 거죠. 互相祝福 더 아름다운 내일이 있기를 바란다, 희망한다 앞으로 빼줘야 돼요. 希望有更美丽的 비유적인 표현. 더 아름다운 원래는 更美好的 정석으로 하면 美丽的美好的 明天 내일이 있기를 바란다. 여기서 明天은 정말 오늘 날짜로 봤을 때 내일을 말하는 게 아니죠.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날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장 띄우면서 같이 쭉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小丽今天毕业，为了能留下美好的纪念，她一大早就起床开始打扮。和妈妈一起到学校后，发现到处都是穿着毕业服拍照的人，大家都开心地笑着，互相祝福，希望有更美丽的明天。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린 부분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같이 따라서 읽으면서 암기하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우리 5급의 필수 암기 문장, 오늘은 81번부터 같이 하겠어요. 자, 첫 번째 문장. 股票市场面临着新的调整. 股票市场 별표죠? 주식 시장을 우리가 股票市场이라고 하고요. 또 줄여서 股市, 股市라고도 합니다. 알아두시고. 자, 여기 지금 동사에 뭐 나와 있어요? 面临着, 당면하고 있다, 직면하고 있다. 어떤 문제나 상황을 당면하고 직면하고 맞닥뜨릴 때 面临이라는 동사를 쓰게 됩니다. 자, 뒤에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상황이 와요. 자, 어떤 문제 왔죠? 新的调整, 어떤 새로운 조정에 당면하였다. 뭔가 새로운 조정이 있을 예정인가 봐요. 그렇죠? 82번은요. 那个设计方案获得了批准. 그 설계 방안은, 그 설계안은 获得了批准. 요 부분이 포인트네요. 그렇죠? 자, 이批准 하게 되면은 한자 그대로 비준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비준, 허가, 승인 내지는 뭐 컨펌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승인을 받다, 뭐 비준 허가를 받다라는 의미로 동사를 후어더를 써줘요. 자, 그래서 그 설계 방안을 제출을 했는데 그게 허가가 났어요. 비준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컨펌이 되었습니다라고 할 때 중국어로 어떻게 하느냐? 获得了批准, 获得了批准이라고 한다. 기억을 해두시고. 자, 83번. 会议日期不能再推迟了. 자, 회의 일자는 不能 뭐뭐 할 수 없다. 더推迟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자, 不能了 뭐뭐 할 수 없게 되었다. 이거 변화해라고요. 자, 再推迟 한번 미뤘었나 봐요. 그렇죠? 근데 미뤘는데 또 다시 또 재차 뒤로 미룰 수 없다라는 의미로 써서 不能再推迟了. 더 이상 재차 또 미룰 수 없다라는 의미 썼습니다. 뒤로 미루다, 연기하다. 推迟, 그렇죠? 推迟 써주시고. 자, 84번. 门上挂着游人止步的牌子. 门上, 자, 문에 挂着 걸려져 있습니다. 무엇이요? 游人止步라고 하는 牌子가 걸려 있습니다. 挂着 牌子 편말, 팻말을 우리가 바이즈라고 하고, 자, 이렇게 여우ren지부라는 글자가 문구가 쓰여 있나 봐요. 자, 여우ren은 관광객을 가리킵니다. 지부는 뭐예요? 이 지가 정지하다 할 때 지자죠. 멈추는 거죠. 그칠 지자, 그쵸? 뿌는요, 발걸음이죠. 그러니까 걸음을 멈춘다는 얘기는요, 통행 금지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관광객 통행 금지라고 하는 그런 편말이 꽈죠. 걸려져 있습니다. 요거 우리 존현문이네요. 어떤 장소에 동사죠. 동사해져 있다. 뒤에 무엇이. 자, 이런 문장 형태 기억을 꼭 해두시고요. 자, 85번. 小马一直在经营一家酒吧.
자, 小马는 줄곧 쭉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부터 줄곧 쭉 계속 在 뭐뭐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오고 있어요 라고 할 때 이 시제 만들어줄 때 중국어로는 어떻게 하느냐, 一直在 동사 쓰시면 돼요. 그래서 줄곧 쭉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经营 꾸리고 있어요. 경영하고 있습니다. 뭘 운영하고 있어요? 一家酒吧. 자, 지오바를 한 곳, 한 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자 지오, 바, 이거 바 혼자 어기조사 뭐뭐 합시다 아닌 거죠? 지오바 이렇게 해서 이게 영어의 바, 술집, 그쵸? 술집 우리가 지오바라고 합니다. 일성해줍니다. 자, 그래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다, 경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 5문장 읽어보겠습니다. 股票市场面临着新的调整，那个设计方案获得了批准，会议日期不能再推迟了。门上挂着游人止步的牌子。小马一直在经营一家酒吧。 자, 86번 볼게요. 他把电脑里的文件删除了. 자, 바자문인데 이 바라는 이 개사의 목적어 어디까지예요? 여기 删除了 동사 앞까지죠? 자, 그는 무엇을요? 컴퓨터 안의 문서를 删除了, 删除 별표, 删除 별표. 자, 删除는요, 삭제하다라는 뜻이죠. 삭제했다라는 말입니다. 네, 이 단어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한 단어로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졸러, 이와 이거 있잖아요. 무엇을 제외하고 그러면 여기가 쉼표고 뒤에 또 뭐가 나오든지 그것도 아니에요. 그쵸? 샨주가 하나의 단어예요. 삭제하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그는 컴퓨터 안의 문서를 샨주러 삭제하였습니다. 87번 他的工作表现非常突出. 자, 그녀의 여기 좀 해석이 어려운 그런 단어가 2개나 들어있어요. 그녀의 工作表现, 表现. 자, 요거 한자로 그냥 읽으면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태도, 성적, 성과라는 뜻이 돼요. 자, 그래서 업무 태도, 업무 성과, 업무 성적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녀의 업무 성과, 업무 성적, 업무 태도는 대단히 튀어나와 있다 아니죠. 자,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고 평평하게 있으면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거고요. 투추 돌출되어 있으면 뛰어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수하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 투추는요, 뛰어나다, 요시오의 뜻이 되겠어요. 요시오. 자, 이렇게요. 그래서 그녀의 업무 성적은 매우 대단히 뛰어나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88번 我们要学会从不同的角度观察事物. 자, 우리는 뭐뭐 할 줄 알아야 한다. 배워서 습득하다라는 뜻입니다. 学会는요. 자, 우리는 배워서 습득해야 한다. 뭘 할 줄 알아야 한다. 从不同的角度. 자, 어떤 각도로부터, 다른 각도에서, 다른 각도로부터 이 지아오도 하게 되면은 맞아요. 우리 수학에서 90도, 180도 그 각도도 지아오도예요. 그런데 사물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 각도도 비유적으로 우리 지아오도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래서 다른 시각, 다른 각도로부터 다른 각도에서 사물을 관찰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독해 지문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어떤 한쪽으로만 편향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혹은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각도에서도 어떤 판단,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런 지문들 나올 때 이 문장 꼭 나옵니다. 이 표현이 꼭 나와요. 从不同的角度观察事物. 꼭 알아두시고요. 자, 89번 这个理由很充分. 자, 이 이유는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分을 사성 처리해줍니다. 형용사로 충분하다 중국어로 充分, 充分 써주시고. 자, 90번 投资股市有很大风险. 자, 股市 제가 아까 81번에서 바로 언급을 했죠. 股市가 뭐의 줄임말이다? 股票市场,
股票市场, 주식시장, 그렇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큰 펑시엔을 가지고 있다. 이게 펑시엔은요, 위험이라는 뜻이에요. 위험. 그러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 단어 떠올라요. 이거. 웨이시엔. 이 웨이시엔하고 펑시엔 좀 다릅니다. 이 펑시엔은요, 보통 경제적인 부분에서 손실을 의미하는, 손해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위험한 건 아니에요. 약간 불확정적이에요. 이런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위험도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감수해야 하는 위험, 리스크, 모험,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을 우리가 이런 손실을 펑시엔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은 위험해요. 뭐 수심이 깊은 곳은 위험합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위험은 우리가 웨이시엔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떠한 투자를 했을 때 경제적으로 뭔가 사업을 했을 때 따라올 수 있는 단정은 지을 수 없지만 어떤 불확정한 위험성이 있는 거, 모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위험이다, 손실이다 라고 할 땐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면 펑시엔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벤처기업이라는 단어가 펑시엔企业잖아요. 펑시엔企业. 이런 펑시엔 기업이다라고 말하는 게 잘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잘 된다면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뭔가 리스크가 따른다, 모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러한 회사다라고 해서 벤처기업을 펑시엔企业라고 중국어로 만들죠. 자, 그러면 우리 86번부터 90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他把电脑里的文件删除了。他的工作表现非常突出。我们要学会从不同的角度观察事物。这个理由很充分。投资股市有很大风险。 자, 이렇게 해서 펑시엔, 웨이시엔 구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이 정말 많았어요. 복습 잘 해주시고요.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